안녕하십니까,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터치 디자인을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 좀 올려드리고, 오늘은 매드매프를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상황이 좀 발생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어, 참고해서 따라 하시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노하우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매드매프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하드웨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나 LED에다가 투사를 해주는 일종의 그 매핑을 해서 투사를 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현재 제가 이렇게 강의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그 무료로 데모 버전으로 이렇게 받아서 좀 사이즈 제한도 있고 하지만 스타디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라이브 입력 하나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간단하게 영상 2개 올려놨습니다. 이쪽에 영상 2개 올려놨습니다. 창 설명을 드리다 보면 드리면 이쪽 부분이 입력이나 세팅에 관련된 도구이고요. 이쪽 오른쪽은 소스에 관련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 부분이 편집창이고, 그리고 아래쪽이 일종의 씬 Q창입니다. 사실 매드매프를 가지고 그냥 테이블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 기본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씬을 리얼타임으로 이 Q를 줘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씬을 돌려서 씬을 5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씬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지만 그냥 영상 하나로 그냥 공부가 그냥 끝나도록 제가 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 디테일한 것은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이 5개 장면이 있는데 이쪽 프로젝터, 이쪽이 아웃창이고 이쪽이 인창입니다. 그 입력창은 뭐냐면 편집을 담당하면서 소스, 그러니까 이 출력 프로젝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관람객이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 내용을 이쪽으로 쏴주는 겁니다. 여기 전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한번 그래서 여기 입력이 2개가 이렇게 물려 있는데 여기서 입력을 프로젝터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대형 말하자면 와이드 화면이고, 이 선을 보시게 되면 이게 프로젝터 하나, 여기 프로젝터 둘, 이렇게 제가 여기 오버랩 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습니다. 일단 약간 뭐 어긋났죠, 여기 살짝. 음, 네, 그래서 얘는 사실 움직인다 하더라도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 부분은 하드웨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매드매프의 그 환경이 뭐냐면 단순하게 테이블 위에서 모니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 셋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세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 세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매드매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2개 노란 것은 물리적으로 프로젝터가 설정되어 있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티지가 있든 없든 매드매프가 있든 없든 영상을
A 프로젝트에 틀면 이렇게 나오고 B 프로젝트에 틀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물리적인 것이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네. 프로젝트를 잘못 설치해서 하나가 삐뚤어졌다. 그럼 이렇게 삐뚤어진 대로 이 노란 창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것을 그냥 반영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됐으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은 이제 잡혔겠죠? 프로젝트 추가는 이 버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고 1번 프로젝트가 누군지는 이렇게 디스티네이션을 설정하셔가지고 말하자면 그래픽 카드의 아웃렛 그러니까 출력 부분을 출력 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픽 카드의 어떤 개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모니터 제가 2개만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를 그래픽 카드 출력이 있어가지고 더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모니터에서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이 선택은 지금 특별하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젝터 1, 2 자, 그러면 입력창을 한번 볼까요? 입력창을 보면 얘를 클릭을 해보면 입력창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 입력창에서 제가 이제 라이브로 제 방인데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보시면 아까 그 프로젝트에 나갔던 창이에요. 이게 이 움직이는 거는 마우스 휠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휠을 돌리면 스케일이 바뀔 수 있고요. 당선이 보이는 스케일입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창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먼저 실제로 물리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에리어가 뒤쪽에 투명으로 보이는 선입니다. 이 뒤쪽에 이 투명으로 보이는 선이에요. 이걸 잡고 비틀어도 이 뒤쪽에 하나의 선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매핑이 됐습니다. 매핑이 됐는데 저는 이게 과도하게 오버랩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램프 구간을 설정을 이렇게 좀 하게 됩니다. 이 램프 구간을 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램프 구간을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램프 구간을 약간 이와 같이 여기 램프가 완전히 그래서 브라이트니스가 맥시멈인 상태에서 여기가 완전히 암부가 제로인 상태까지 블랙부터 여기서 맥시멈 브라이트 가장 밝은 지점하고 가장 어두운 지점하고 이게 하나의 램프가 만들어져 있죠. 이 곡선은 당연히 감마 곡선을 가지고 매끄럽게 이게 리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배가 약간 부르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감마 곡선으로 이 곡선 특성을 제어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이게 리니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유사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겹쳐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겹쳐놓고 그냥 이걸 add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add 옵션을 줘서 이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요. 그건 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사실은 씬 체인지와 프로젝션을 그 기본으로 설정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를 일일이 설정하고 오버랩을 시켰는데 이건 현재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하게 한 거지만 이제 적당하게 전체 프로젝터 면적의 한 20%선 정도 그 정도 보통 설정하시면 이쁠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 2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으로 가보면 이 입력 쪽에 여기 간 선이 보이죠. 이렇게 하나 선이 이 부분 따고 이 부분 따고 해서 여기다가 내보낸 겁니다. 프로젝터를 워낙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거의 뭐 같은 면적을 그 대다수 굉장히 넓은 면적을 중복해서 서로 내보내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 이게 온라인이 맞는 거예요. 이걸 요 앞에 이 부분이 보일 건가 안 보일 건가 이네이블 이제 비지빌리티를
이렇게 비집을 온오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꺼보시면 이렇게 둘 다 꺼졌고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죠. 아 여기 참 요거 있죠. 요건 그냥 하나의 제가 마스크 여기다 오버레이 시켜서 이 영상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게 하나 올린 겁니다. 여기 뭐 가리기 위해서 올린 건 아니고 요 사이에 여기 책장에 딱 끼워서 한번 올린 겁니다. 그 딱 끄면 이렇게 되는 거고 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을 클릭할 때는 현재 제가 촬영한 이 카메라 모습이 보이죠? 이제 웹캠을 그냥 제가 받아들인 건데요. 이게 지금 보이죠? 이 두 개가. 이거 할 때는 같은 소스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입력 쪽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막대기가 두 개 있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여기 잘 보시면 요거는 왼쪽 입력, 오른쪽 출력 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왼쪽 입력만 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출력만 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같이 보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 이렇게 같이 보고 그냥 편집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얘와 얘는 같은 소스를 쪼개서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은 이거 이제 많이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하나의 소스를 쪼개 쓴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여기 쿼드 1, 쿼드 2, 쿼드 3가 있잖아요. 이 쿼드라는 게 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걸 설명하자면 쿼드라는 영어 단어를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요 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 사각형 하나의 소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로 잡혔다는 거예요. 이거 밑에 제 지금 웹캠 보이는 거 강의 녹화하기 위해서 웹캠 켜놓은 이 내용이 그냥 잡힌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같이 보일 뿐이에요. 뭐냐 하면 코드 1의 소스는 이 제 웹캠을 갖다가 여기를 잘라 쓰겠다. 코드 2의 소스는 제 웹캠을 갖다 여기를 잘라 쓰겠다 하는 건데 편집의 편의성을 위해서 같은 소스를 쓸 경우에는 동시에 이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소스로.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 그 증거가 이쪽에 제 라이브 인풋에 보면 여기 숫자 2가 쓰여 있죠. 두 군데서 소스를 쓰고 있다. 이 소스를 쓰고 있는 개수예요. 두 개를 쓴다는 뜻이죠. 이거 하나 꺼버리면 꺼도 뭐 그냥 보이네. 예. 지우면 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고, 네. 현재 이 소스는 현재 쓰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게 출력창에 얘를 어떻게 올렸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아가지고 사이즈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적당하게 모양 맞춰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 외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입력의 그 캡처 에리어를 지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캡처 에리어를 지정하는 곳이라고 보고 얘 같은 경우는 출력에 프로젝션 되는 에리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포인트와 여기 우측 상단과 이쪽이 우측 상단이 싱크되어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같이 동기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레프트 탑 포인트가 여기 레프트 탑 포인트하고 이렇게 싱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바뀌면 이 캡처 에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얘를 이렇게 어디를 따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얘는 크롭을 해서 이렇게 어디를 따갈 것인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따는 부분은 일단 기본으로 사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거 따는 거는 이거 이제 싫으면 펜툴 개념으로 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는 거고, 이제 사실 딸 때는 사각으로 따는 거야 기본으로. 여기서 이제 프로젝션 할 때 어떻게 프로젝션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제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가겠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높이가 여기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탑이 탑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텀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밑으로 당겨 버리게 되면 깔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털어서 위로 올려서 제일 위로 올리면 이제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보여지는 이미지에다가 뭔가를 오버레이 시켜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이런 걸 연출하고 싶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두 번째 씬을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선택해도 안 가죠, 이상하게. 예, 안 갑니다. 얘를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죠. 딱 눌러주면 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얘를 보자고요. 얘를 보면 이게 출력이 이렇게 되고 쿼드 3을 눌러보면 이제 쿼드 3에 들어가는 입력은 얘와 같이 그 큐빅과 서클의 그래픽입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로 있는 거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얘를 제가 캡처했는데 이게 스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가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이제 막 가로 세로 비율이 맞게 되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 이 역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임의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확인됐죠? 네, 이게 확인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신상으로 가볼게요. 그 이제 제 얼굴이 지금 공개되고 저는 이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할 필요가 없는데 가상으로 이제 모자이크를 한 거예요. 특별히 모자이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드려요. 여기 보니까 살짝 뒤에 제가 보이죠? 여기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투명도를 이렇게 어퍼시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다 된 거죠. 사이즈 바꿀 수 있고 갖다 놓을 수 있고 이거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각각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스케일이 약간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여기 카메라가 보는 이 뷰 포인트가 바뀌고 있죠. 그렇죠? 프로젝션 되는 포인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얘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자, 얘를 했을 때 여기를 나는 닦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닦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땄잖아요. 따는 포인트를 다 다르게 해서 다 다르게 저장한 거예요. 결국 같은 소스에서도 어,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셀렉션하고 이렇게 뷰 포인트를 이렇게 가변시킬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럼 다시 이쪽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마스크를 올린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영상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제가 어저께 빼면 여기 책장에다가 제가 스크린을 하나를 이렇게 맞췄어요. 좀 삐뚤긴 하지만 대충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또 뽁 땄어요. 보시면 뽁 땄죠. 근데 여기 엣지를 보면 여기가 약간 그 패드가 잡혀 있죠. 그래서 자, 요러 같이 이제 타임랩스 제가 촬영한 건데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소스고 요새 드론으로 찍은 건데 촬영허가 당연히 받고 제가 촬영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도는 한 60m 정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부분 마스크를 선택을 해보자고요. 그럼 마스크는 어디에 두냐면은 바로 이 부분 아래쪽에 마스크 에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쿼드를 제가 여기 선택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땄습니다. 요걸 반전을 인버터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좀 복잡하게 따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패드를 주는 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또는 그
중심으로 그 센트를 중심으로 센티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 물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는 보여지는 이 영상에를 뚫은 거예요. 이 마스크를 어, 이 마스크만 따로 옵션을 지금 줄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꺼보면 이런 영상이에요. 자, 의자 빼면 요런 영상이었어요. 요런 건데 제가 여기다가 마스크를 켜보면 뻑 따낸 거죠. 여기 영상 딱 따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젝션 되는 거예요. 프로젝션 되는 거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빡 따져가지고 그죠? 두 개 다 보면 이쪽 부분 영상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 비율은 가로 세로 비율은 다르게 들어갔죠. 네. 왜냐하면 이쪽 코너를 제가 이렇게 잡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가로 세로 비율이 마음에 안 든다. 네. 요 정도 이렇게 잡으면 비율이 맞겠죠? 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건데, 그럼 씬을 어떻게 저장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씬을 저장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이제 씬을 편집할 때 이 버튼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얘 근데 이 창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창이 없는 거예요. 이 하단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온 다음에 잡아서 늘리면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Q 쪽은 하지 마시고 요 위에 씬 쪽만 하시면 돼요. 씬 쪽만 하시면 되는데 먼저 얘를 자동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얘가 차례로 착착착 돌아가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창 자체가 씬을 컨트롤 해주는, 그러니까 씬과 Q를 컨트롤 해주는 컨트롤 창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그 전시 같은 걸 할 때 이 컨트롤 창을 이용해서 여기가 리얼타임으로 제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 감독이나 이쪽 부분 책임자가 연출자가 이 부분을 이제 통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별도로 여기가 이걸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끔 그 에리어가 확보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그 행사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이 잘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행사를 처음 이제 하거나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행사를 완전 망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어떻게 그 용역을 받아서 진행한다 이런 일은 잘 없고 이 세팅부터 이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까지 보통 한 사람 또는 한 사람이 이제 밑에 하부의 그 관련 감독들을 컨트롤해서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 구조로는 아무래도 수직으로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은 나중에 논하고 행사할 때는 무조건 잘 됐든 못됐든 문제가 없는지만 담당자가 체크하고 수직 구조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제 지금한테 자동으로 한번 이걸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오토를 탁 누르시면 여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 그 드라이션 초가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을
5초로 지금 해놨는데 이걸 박자 개념으로도 당연히 갈 수 있고요. 박자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 속도가 이제 지금 이렇게 5초라면 그 BPM이 4BPM이라는 뜻입니다. 음악 즉 박자가 그렇다는 거죠. 비트가 그렇다는 거죠. 비트가 분당 4개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2초로 지금 잡혔습니다. 자, 현재 이걸로 운행하는 게 초로 하는 거죠. 이제 비트로 갈 수도 있지만 초로 지금 가는 겁니다.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2초짜리 누르면 네. 네. 이걸 프로젝트로 볼게요. 네. 제가 웹캠을 두 개가 걸려요. 하나는 노트북에서 제가 이게 확장해서 작업 중이라 요쪽은 노트북에 지금 보이죠. 감 잡으셨죠? 꺼주면 돼요. 누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돌리는 거 말고 나는 그때그때 행사가 진행하는 걸 봐서 그때그때 수동으로 나는 매뉴얼로 넘기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라이브를 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눌러주면 마우스로 선택하는 대로 음, 이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점이 나오죠. 점. 그쵸? 엔터를 눌러주면 그쪽으로 돌아가죠.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 이렇게 이렇게 좌우 화살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 엔터키, 엔터키 이런 식으로 행사 라이브를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할 때는 바로 마우스는 날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부터 날아가서 탁 원하는 거. 그래서 이 씬에다가 본인이 그 해당되는 이 프리셋을 설정해 놓고 여기서 말하는 그 프로젝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얘를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입력창을 보시게 되면 네, 입력창을 좀 키워서 한번 볼게요. 음, 음. 입력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창에서는 음, 이쪽을 잘 보세요. 이쪽. 여기 위를 잘 보세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걸 끄고 한번 보여줄게. 끄고. 이거, 이거, 이거. 달라지는 게 없죠.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한 가지만 해볼게요. 제가. 중요한 걸 한 가지만 해볼게요. 출력창 개념에서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없애볼게요. 이 부분을. 여기 있나? 잠깐만요. 어, 이걸 없애볼게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바로 편집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스를 삭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씬이 5개가 있지만 특별한 방법을 자기가 찾지 않고 일반적이라면 이 부분을 이쪽 그 엘리멘트들을 그러니까 이게 입력 소스 입력 첫 소스들을 없애시면 안 돼요.
없애지 말고 꺼둬야 돼요. 이걸 삭제하면 이 다른 신의 영향을 다 미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를 나는 이제 없애고 싶어요. 이렇게. 없앤 걸 내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반영을 하려면 에디터를 누르세요. 누르면 즉색으로 어디에 영향을 서로 주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주황색이 하나 나타났죠. 얘는 말하자면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릭을 해주죠.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업데이트 된 다음에 에디터를 딱 꺼주세요. 이제 해볼게요. 있죠? 없어요. 자동으로 돌려볼게요. 이쯤에서 돌려볼게요. 빠르나요? 프로젝트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해바라기 다음에 나올 때 여기 창이 사라졌나 보세요. 없어졌죠, 위에가. 그냥 이거 끄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라이브로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스톱 시키고. 자, 있나요? 없죠. 자,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없어진 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를 키고는 에디터는 이 상황을 반영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하는 거고, 라이브는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화살표 좌우로 움직여서 엔터키로 픽스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고, 얘하고 상관없이, 라이브와 상관없이 여기는 플레이를 시키는데 이쪽 톱니바퀴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죠? 그래서 적용을 해서 플레이를 시키는 건데, 자동 플레이 할 일은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99% 라이브에다 걸고 이렇게 셀렉션 하면 되죠. 행사에 맞춰서, 공연에 맞춰서 이런 씬을 다 저장해 놓고 동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맞추는 걸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놓고요. 여기 입력창은, 핵심은 입력창은 지금 커드 1을 제가 왼쪽에 잡았죠. 움직여서 어느 부분을 캡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오른쪽 어느 부분을 캡처할 것인가. 그걸 딱 잘라서, 그리고 나서 출력창으로 가면 두 개의 입력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입력창이 있으면 출력창으로, 너무 크게 해놨네. 입력창을 좀 줄이고 얘를 좀 작게. 출력창은 여기 입력창과 1:1로 대응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젝트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영상 출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영상 출력이 나간다고 해서 프로젝트하고 일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겠다. 그것만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여기 프로젝트로 가서 보면 바로 이렇게 할 때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노란색 시그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프로젝터가 만약에 노트북에 꼽혀 있으면 모니터로 인식이 되겠죠. 모니터처럼 LED가 전광판이 붙어 있으면 모니터처럼 인식이 되겠죠. 거기 그 CPU가 그 메인 컨트롤러가 인식을 하겠죠. 그 인식된 그 창이 여기 보이는 거라고. 이게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PNP가 아니거나, 그러면 뭐 드라이버를 설치하거나
등등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는 않죠. 지금은 무조건 플러그 앤 플레이로 그냥 갖다 끼면 무조건 인식되죠. 서로 통신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질 때 바로 출력이 되는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프로젝트를 움직여서 소프트웨어 맞춘 거랑 같이 프로젝트를 조정해서 일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프로젝트를 먼저 맞춰 놓을까요? 소프트웨어를 해놓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맞춰서 프로젝트를 할까요? 그런 게 아주 그 고생하게끔 세팅하는 사람은 없겠죠. 프로젝트를 우선 기본적으로 맞출 겁니다. 맞춰진 게 약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겠죠. 프로젝트가 삐뚤게. 근데 이 프로젝트가 삐뚤어졌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삐뚤어진 걸 이대로 보내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란색 프로젝터 창에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요거 이제 이해를 못 하시면 맞추는데 보름 걸립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물리적으로 프로젝터가 나가는 창과 컨텐츠가 나가는 영상이 나가는 창을 1대1로 나가긴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프로젝터가 비틀어진 것도 무시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프로젝터가 약간 위로 돌려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오른쪽 영상이 약간 들렸으니까 위쪽이 더 나오겠죠. 그럼 그때 얘로 그 약간의 차이를 보정하는 개념인 것이지 얘를 움직인다고 프로젝터가 움직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면 프로젝터 윗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놓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프로젝터를 정교하게 축을 조정해서 얘를 일치시키는 게 원래는 그게 정답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작업하는 거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살짝 삐뚤어진 이 상태로 작업이 되면 이 삐뚤어진 이 상태로 그대로 둔다는 거죠. 이대로 두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 프로젝트가 이 위쪽을 주사할 수 있지만 영상이 나가질 않으니까 블랙 처리되니까 거기에 뭐 프로젝트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자체가 명암비 있잖아요. 그 블랙 부분이 약간 위로 그 페데스탈이 되어 있으면 위쪽으로 떠 있으면 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면 레퍼런스 라인이 올라가 있으면 여기가 회색 빛이 싹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놓고 프로젝트를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허용하는 거예요. 이만큼 싹 올려져 있으면 올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제로 한 대는 이렇게 맞춰져 있고 한 대는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은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터가 올라간 만큼 이 영상은 밑에 내려갔지만 지금과 같이 일치된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계속 들어줘요.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젝트 위치는 바뀌지 않는데 내가 계속 뜨니까 화면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면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나지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잘린다. 그래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맞추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오차만큼. 이러고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터 어긋나는 것을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프로젝터를 축을 풀어서 조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렌즈 시프트와 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아주 저급한 건 안 되지만 중상급 정도만 되면 보통 줌하고 렌즈 시프트가 있는데 이제 울트라 숏 렌즈 같은 경우는 줌 기능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줌이 그
소프트웨어 렌즈에서는 불가능하고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맥시멈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줌 아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 인 아웃이 되긴 하지만 프레임 사이즈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투사 프로젝션 사이즈가 바뀌는 게 아니고 동일한 프로젝션 영역에서 실제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영상만 줄이거나 늘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프로젝션에서는 줌도 건들지 말고 쉬프트만 사용한다. 그리고 코너를 이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코너에 이제 디스토션이 생기는 걸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작 코너를 들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죠. 이걸 들거나 내리면 이게 약 50% 정도를 피봇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곡선으로 이걸 들면 이쪽에서는 값이 많이 적용되어 여기 갈수록 로고 곡선으로 이렇게 적용이 상쇄되면서 이렇게 탄성 있는 철선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코너가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휘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휨이 있는 곳에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너 보상하고 뭐하고 다 물리적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낸 다음에 얘로 매드맵으로 이제 2차적으로 역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미 딱 블랭크 화면 갖고 이미 사이즈를 딱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 놓고서 얘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치워보면 프로젝션이 딱 설치되어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이게 프로젝션이 딱 설치된 상황이죠. 근데 프로젝션이 이만큼 겹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겹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안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안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션이 겹치는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크지 않고 이만큼 잘려도 돼요. 말하자면 이만큼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럼 잘려서 들어간 만큼 얘는 그만큼 뒤로 가고 또 이쪽 부분도 어느 정도 네, 잘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네,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네,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가져가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중첩이 여기부터 이까지 중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까지 많이 중첩이 돼요. 이 세팅이 제대로 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한쪽만 해볼게요. 이쪽을 줄였어요. 이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니까 이 부분이 이만 끌려왔죠.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요? 줄인 만큼 이쪽은 같이 줄여야 맞다는 뜻이에요. 같이 줄여서 두 개가 이렇게 맞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져올 때 이쪽 가져오고 이쪽 가져오잖아요. 그럼 여기 중첩 구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 사실 중첩 구간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중첩 구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확대해 보시면 여기가 이 선과 이 선이 여기 중첩 구간이 있잖아요. 그 중첩 구간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쪽 구간과 이쪽 구간을 적당히 중첩을 시키는데 얘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겹치는 것 뿐이다. 예. 그리고 프로젝션으로 갔을 때는 프로젝트로 갔을 때는 어, 물리적으로 프로젝터는 그 중첩되는 구간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하고 이
얘하고 나중에는 일치시켜서 다시 튜닝을 다시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프로젝트 두 개를 겹치면 실제로 있지 그 중첩 부분이 해결이 나겠죠. 근데 이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걸 맞춘다고 프로젝트가 맞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가 노랗게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맞는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치될까요? 가상으로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설치된 거예요. 좀 빼볼까요? 네, 이 정도 이렇게 설치된 거예요. 이렇게 설치된 걸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면 요거 누르면 이렇게 돼요. 네, 얘랑 얘랑 휠을 돌려서 확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 이제 실제 나갈 잘리겠죠? 이렇게 두 개 나와.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치워볼게요. 프로젝트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놓고 원래는 이렇게 붙인다는 뜻이야. 이게 틀리죠? 틀린 만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틀린 만큼 이게 자유로워요. 이거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쪽 부분하고 이쪽하고는 얼마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는 조정해서 어느 정도 중첩을 내가 여기서 하고 싶다. 이 정도 그냥 두신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벗어나 볼게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가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이쪽 중첩된 이쪽 영역이란 이쪽 영역은 이미 1대1로 돼 있지만 실제로 따올 영역은 완전 프리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안으로 보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조정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내려가 보시면 소프트웨어 엣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엣지를 꺼볼게요. 끄고 이걸 두 개가 이제 중첩된 상태가 보이겠죠. 그러면 얘를 조정을 해서 이 정도 갖다 놓고 얘를 조정을 해서 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맞았잖아요. 이렇게 맞은 상태에서 어, 지금 이게 블렌딩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지금 시간은 아닌데 단순히 씬을 하는 건데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맞추고 그림이 여기 아래쪽 그림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네, 이걸 클릭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틀린 게 이쪽은 이렇게 사각으로 움직이지만 여기는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정을 해서 네, 요렇게 응? 요렇게 맞추는 거 맞았죠? 맞았나? 떼볼까요? 안 맞은 것 같기도. 이걸 클릭해서 움직여보면 알지? 아, 여기 책장이 여기 살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클릭해서 네, 왜곡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쪽에 정밀한 사이즈와 이쪽 정밀한 사이즈 그냥 맞추는데 시간 걸려요. 그거 지금 안 하고 갈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블렌딩을 걸어야 되겠죠. 네, 블렌딩 그런 거는 뭐 할 건 아니었는데 일단 여기서 얘니까 오른쪽을 그려야 되겠죠. 네, 딱 여기까지. 100%돼 있죠? 한 50% 해놓고 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거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엣지 가서 보면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섞어주는 게 애도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쪽과 이쪽이 이제 섞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현상은 브랜딩을 할 때 이 가운데 검게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감마 곡선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 파워나 양을 사실하고 좀 다르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좀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파워도 조금 조정해서 거의 뭐 감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그냥 가운데 흰 줄이 보이죠. 흰선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밝은 거는 그렇게 밝게 보이지만 좀 박죠. 손을 이렇게 해보면 하얀 띠가 나오잖아요. 그 자리를 통과할 때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그 디테일을 맞춰야 돼요. 그 디테일을 맞춰가지고 폭을 조금 더 줄인다거나 해서 이렇게 조금 더 그리고 잠깐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사람들 어떤 시선을 어, 그 문제 안 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씬에다 만약에 저장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 이거 조정했잖아요, 그쵸? 이거 있는 거 조정했죠? 얘를 라이브가 켜져 있었네.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에디터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바뀐 게 이거 바뀌고 다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불안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에디터 됐나 꺼줍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신을 업데이트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맞은 거고. 이건 이제 이렇게 사실 시간 때문에 대충 맞추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엣지 브랜딩까지 하게 됐네요. 예. 그래서 1시간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됐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냐? 프로젝트로 가가지고 보면 예. 실제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예. 실제로 맞게 될지 안 맞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이거는 아주 이렇게 잘 맞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조정할 때 어, 얘를 조정하고 얘까지 다 조정했잖아요. 이걸 신호로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버랩이 된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가 사실 이렇게 밝을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밝냐? 이건 실수. 음, 이래 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안 밝잖아요. 안 밝은데 너무 이걸 많이 겹쳐 놓으니까 여기 지금 블랙으로 갈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겹기를 부딪혀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 거라고. 라이브로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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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여기서 하나 하지 말고 프로젝트 쪽으로 가서 스케일 키워서 클릭해서 탁, 탁. 네, 장면이 이쁘게 바뀌진 않네. 네, 이 정도면 씬 세팅하고 엣지 브랜딩하고 뭐 마스크 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실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전달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저장을 하면 되겠죠. 예, 여기서 익스포트 세이브 프로젝트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네, 이 프로젝트 저장 못해요. 데모 버전. 이걸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